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저고리 시스터즈, 뭐, 우리 공연을 안 보신 식구님도 이름 들으면, 아, 이게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그때 이런 분들이 나왔을 것 같다. 김 시스터즈는 이제 당연히 유명하신 분이지. 그 다음에 이 시스터즈도 있었대요. 우리는 무슨 시스터즈인가요? 우리는 시스터 앤 브라더 아닌가요? 시스터 앤 브라더? 이 시스터즈를 붙이면 그때는 이제 대유행이었던 거예요. 이 걸그룹 이름에서. 그래서 이 제목도 이제 시스터즈라고 지은 것 같은데, 보면은 다 저고리 시스터즈, 김 시스터즈, 이 시스터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그 노래 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유복희 그렇죠. 누님이요. 윤목희 선생님이 무대 위에 등장을 하세요. 근데 물론 뮤지컬 배우입니다. 물론 이렇게 그 외모나 이런 부분에 일치성은 없어요. 근데 그 캐릭터를 뽑아낸 그 디자인은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커트 머리에 이 미니스커트 옷이나 이런 걸 입혀서 서 있는 그 모습은 뭐 나쁘진 않았어요. 저는 80년 전으로 가기는 좀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어떤 스타일을 요즘에 현대성을 살려서 복원을 해서 오늘날 봐도 예쁘고 옛날에도 예뻤겠구나라는 걸 상상하게 하는 그 어떤 절충점을 찾는 것이 이 작품의 어떤 의상이나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것이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음, 그런데 확실히 이 작품 전체를 보면서 느낀 게 사실 저고리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그 시스터즈 중에서도 굉장히 초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고적이에요. 복고적이라는 건 위에가 정말 약간 한복의 저고리 저고리, 비슷한 저고리. 옷, 그걸 입고 밑에는 물론 한복은 아니지만 그런 유사한 이제 옷을 입고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노래를 들으시고 감상하시는 분들이 저고리를 입으신 분을 보면 반가웠던 거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브제를 선택을 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재밌는 게 시스터즈가 막 유행을 하다가 드디어 아까 말씀드린 그 윤복구 선생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나오십니다. 코리아 키튼즈. 음, 오, 코리아 키튼즈. 완전 새로운 이름이죠. 근데 이게 음, 저는 사실은 굉장히 코리아 키튼즈라는 이름이 왜 키튼이라고 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어리긴 되게 어리셨더라고요. 이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대 분들부터 20대 초반 또 요때 다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윤복희 선생님이 이제 등장을 하셔갖고 노래를 하는데 그 우리 카인 선생님이 연출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진짜 김 시스터즈, 진짜 이 시스터즈 이런 분들의 사진을 계속 영상으로 동시에 같이 보여줍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막 사이즈가 크게 해서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오늘날의 배우분들이 하는 걸 보면서 그 영상을 희끗희끗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데 저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영상에 나온 그분들이 제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정말 사진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멋지시고 와, 진짜 대박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영상으로 또 찍어서 얼마 전에 유튜브에 그 오픈을 해가지고 우리 젊은 분들이 굉장히 열광을 했던 윤복희 선생님의 영상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윤복희 선생님이 공연했던 이게 뮤지컬 넘버를 제가 잘 몰라서 노래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코리아 키튼즈 팀이 나와서 그 미니스커트를 입고 노래를 하시는데, 오, 그때 정말 집중이 좀 되더라고요. 와. 저 정도의 어떤 쇼맨십이면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너무 재밌다. 그리고 저런 열정을 가진 가수들이 오늘날에 과연 있을까? 아무래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인 어떤 진짜 그때 당시에 시스터즈 걸그룹들의 모습 중에 하이라이트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아마 제가 어렸을 때는 기억이 나는데, 우리 식구님은 모르겠어요. 바니걸즈 기억나세요? 전혀. 저는 바니걸스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흑백 텔레비전에서 본 기억이 있거든요. 음, 그리고 인순이 씨가 희자매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독립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희자매의 여성분이 또 등장을 하셔서 노래를 하고 하는데 오늘 보셨던 주스님은 이 중에서 어떤 걸그룹이 가장 인상 깊으셨어요? 극적인 임팩트로는 이제 윤복희 선생님이나 임순희 선배님이 워낙 잘 알고 계시던 분들이고, 그 다음에 서사도 굉장히 감동적인 서사여가지고 인상 깊었는데, 잘 알지 못하던 분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 바니걸스 고작 선생님 같은 경우에 언니가 네.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혼자서 앨범을 내셨대요.
그런 장면을 음. 굉장히 인상 깊게 언니가 진짜 별이 돼가지고 별 영상과 함께 언니가 떠났지만 나 혼자 이렇게 노래 부르겠다 해서 굉장히 지금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혼자 세련되게 편곡을 해서 다시 앨범을 내셨다는 거 보고 정말 잘 몰랐지만 이 작품을 통해서 알게 됐고 감동적이었어요. 맞아요. 그 두 분이서 노래하시다가 카린 선생님께서 나름대로 이제 조금 그 색다른 방식으로 연출을 하신다고 하신 부분들이 꽤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네, 이제 예를 들어 바니걸스가 두 분이서 노래를 하시다가 갑자기 네, 노래를 뚝 멈추고 막 무대 네, 밖으로 걸어 나가세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조그만 영상에 사망하셨다고 뜨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니걸스가 원래 쌍둥이 여자분 두 명이거든요. 근데 쌍둥이 중에 동생분이 서가지고 노래를 혼자 하다가 울고 하다가 울고 하는 장면까지만 저는 봐서 그렇게 오래 활동을 하신 줄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그러셨었구나. 진짜 저는 오늘 이 공연을 보고 이분들의 속 얘기가 궁금하다. 속 얘기가 더 궁금하다. 그래서 정말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공연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은 시스터즈를 보면서 이게 역사적으로 그 연대별로 이걸 나열을 할 때 과연 시대적 배경을 조금 건드려 줄까? 아니면은 그냥 오로지 우리 가수분들만 집중을 할까? 이게 사실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좀 그냥 버리기는 좀 아쉬우셨던지 역사적인 얘기를 좀 건드리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상태에서 일본 관객들을 앞에 놓고 일본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그러면서 중간에 아리랑을 잘 섞고 그 노래를 한다든가. 그 이난영 배우님이 이제 그런 노래를 하시는데 저는 그게 아무래도 또 박할린 감독님께서 음악 감독이면서 연출도 하시다 보니까 이 음악적인 어떤 편성이나 이런 게 되게 좋으셔서 굉장히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낸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런 식으로 음악적으로 일제강점기의 어떤 우리 시스터즈 언니들의 그 어려움, 이런 것들도 보여주시기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잘 아시는 한국전쟁, 이것도 이제 네. 나옵니다. 물론 이제 막 총을 쏘고 우리가 막 피난을 가고 이런 장면까지 나오지는 않지만, 그 전쟁으로 인해서 가난하고 어렵고 이런 우리 언니들이 사실 전쟁하면 우리 여성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이 언니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서바이벌하고 살아남는 특히나 네. 엔터테인 쪽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기저에 깔려 있고 녹여져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80년 정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저는 또 윤복희 선생님 얘기지만 윤복희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가난하신 줄 몰랐어요. 엄청 먹고 살 게 가난했대요. 없어가지고. 노래 부른 그러니까요. 게 집에서 아무도 돈을 못 벌고 그래갖고 그 어린 나이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게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 돈이 없어도 재능이 있었으니까 정말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진짜 정말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약간 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아 이게 아니라 정말 생존 자체가 너무 어려운 절실한 상태에까지도 내몰렸던 분들이었던 거죠. 근데 네. 중요한 건 이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게 노래인 거고 그 네. 노래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주면서 그 본인이 또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되는 동시에 이제 그것들이 해결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이 시스터즈의 전반적인 키워드들이에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물론 이제 배우분들도 어떤 분은 생계형 배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먹고 네. 살기 위해서 난 아무거나 다 출연하고 이년에 윤여정 배우님은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나는 내가 다작을 하는 이유가 먹고 살려고. 그 생계형 배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다 말하자면 생계형 아이돌 가수였던 거죠. 그때 당시에. 근데 저는 사실 그것도 보면서 아무나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많은 시스터즈 분들이 재능이 물론 이제 지금 뮤지컬 배우분들이 하는 시스터즈를 복원해서 하는 연기와 그때 당시 오리지널리티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네. 공연에서는 충분히 과거에 우리 시스터즈를 연상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오리지널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네. 오리지널도 영상으로 조금씩 보고 우리 무대 위의 배우들을 봤을 때 결국 이분들은 진짜 예술인이다. 라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음, 노래를 그때 당시에 하던 그 노래들이 이 클래식보다도 더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어떤 그죠. 경우에는 정말 그 아까도 윤복희 선생님 얘기를 했지만 왜 그 미국의 재즈 가수들이 부르는 그 걸출한 이런 소리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막 만들어내면서 몸을 이걸 흔드는데
와, 정말 저거는 진짜 열정이 아니면 저렇게 못한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니걸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예술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대중가요라고 이렇게 우리가 편협하게 생각하는 그런 장르가 아니라 정말 예술의 한 장르로 불릴 만큼 그분들이 정말 진정성이 있었고 굉장히 철학도 있고 그다음에 노래의 예술성이 담겨 있고 안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굉장히 진지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뮤지컬로 정말 선택을 잘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80년 전부터 해가지고 가장 최근에 70년대 음악까지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네. 아까 제가 이제 오늘 공연을 보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음악이 리듬화 돼가지고 그 오늘 본 공연의 멜로디들이 막 둥둥둥둥 이러면서 막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 약간 이제 운전하고 오면서도 이게 길거리에 있는 간판을 보면서 재밌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옛날에 만들어졌던 광고 노래 있잖아요. 아, 그거를 네. 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우리 주스님? 광고 음악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그 후에 울릉도 트위스트가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상상도 못했어요. 울렁울렁 울렁울렁 울렁대는 이 노래, 그 노래 네. 울- 나오잖아요. 그 어머님들이 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울릉도 트위스트 가사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발 우리 예쁜 노래 학교 해달라고 했는데 맞아요. 나를 믿어라. 이건 분명 형이 할 것이다 해가지고 불렀는데 그 노래가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다를 이제 세 명의 이시스터즈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이제 이시스터즈를 연기하지 않는 다른 두 배우님들이 현대적인 옷을 입고 이제 요즘 머리를 하고 내려오셔가지고 갑자기 EDM 버전의 울릉도 트위스트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제 EDM 버전과 옛날 오리지널 버전이 믹스돼가지고 그게 동시에 한 무대에서 벌어지는데 정말 이건 진짜 박할린 연출님이 음악 감독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발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던 씬이고 가장 유쾌하고 재밌었던 씬이었어요. 맞아요. 그렇네요. 박하량 선생님이 하셨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귀호강은 엄청 할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이 네. 작품은 전체 작품에 막 힘이 있어서 이게 막 굵직한 에너지를 막 던지면서 충격적으로 가는 스토리가 있고 막 이런 작품은 아니에요. 근데 네. 그냥 아기자기하고 잔재미가 있고 순간순간마다 재미를 즐기는 그런 매력이 있는 작품인데 아까 말씀드린 광고 노래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제일 유명한 광고 노래가 뭐 있나요? 우루사 이런 건가요? 그거를 때문이야. 그렇죠. 그런 노래처럼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광고 노래를 막 불러주는데 중요한 건 제 옆에 계신 어머니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걸 막 보면 그게 기억이 나시나 봐요. 근데 저는 바카스 이 로고는 기억이 나는데 노래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가사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건전하고 확실히 검열이 있던 시대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의 광고나 오늘날의 어떤 그런 시스터즈들의 걸그룹들의 노래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그때 당시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이제 노래만 들어도 그걸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또 탄압에 관한 내용도 나와요. 나오고 그때 이제 청계천이나 세운상가 이쪽에 한참 이제 그 가수분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노래를 만들고 이게 탄압을 할 때, 네, 네. 물밑에서 노래를 만들고 자기네들끼리 음반을 만들어서 이게 또 듣고 이러다가 그 검열에 걸리면은 또 감옥에도 가고 네. 그 뭐 그런 장면이 또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들도 사실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억압과 편견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음악 쪽에서도 그렇고 그때 시대적 배경을 나름대로 꼬박꼬박 또 다루셔가지고 그 내용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막 도망 다니고 할 때 막 옷을 자기들이 벗어서 또 동료라고 같이 또 입혀주고 뭐 그러면서 또 그 와중에 노래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굉장히 또 그게 그때 당시에 정말 예술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희자매 분이 나오셨을 때 사실은 네. 인순이 배우를 누가 할까 궁금했어요, 오늘. 근데 려원 배우님이 인순이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상상이 가세요? 식구님? 려원 배우님이 인순이 역할을 하신다. 외모상으로는 조금 통하는 부분이 약간 키가 크시고 좀 늘씬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셨고요. 제가 예전에 방송국에서 인순이 선생님 라이브를 본 적이 있었어요. 이제 몇 번을 이제 뵀었는데 표를 사서 라이브 공을 보러 간 게 아니라 방송국에서 리허설을 하거나 이제 촬영한 걸 어떻게 보게 됐는데 와 너무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정말 굉장히 멋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다리를 딱 실을자를 하시고 노래를 마이크를 두고 쫙
딱 하시면 진짜 소름이 쫙 끼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임순희 가수님의 그 에너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 막 또 궁금했던 거예요. 막 나오시면 너무 좋겠다. 또 어떤 노래를 또 불러줄까라는 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거위의 꿈. 네, 그 노래를 음, 부르셨어요. 음, 근데 약간 좀 섭섭했던 거는 그 노래를 하기 전에 이제 방송국에서 막 녹화를 하면서 PD가 물어봐요. 인수리 선생님, 이번에 곡 뭐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부를 노래가 있는데 그걸 하겠다.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그 곡이 6분이나 되는데 너무 길다. 좀 그러니까 노래 곡목을 좀 바꾸시면 어떻겠냐 했더니 아니야, 날 믿어. 난 이 노래를 꼭 해야 되고 절대 지루하지 않다. 날 믿어라. 이러면서 그 노래를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6분 동안 거위의 꿈을 한번 들어보자. 이게 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것도 려원 맞아요. 배우님이 또 그걸 부르시면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기대를 했었는데 얼만큼 했죠? 1분, 2분? 한 1분? 네, 정말 1분이나 1분 30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리고 노래를 부르다가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되게 섭섭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스터즈 분들이 앞에 부분에는 노래를 좀 길게 해주세요. 뭐 안무도 이렇게 있고 뭐 노래도 하시고 그래도 좀 들려주는 부분이 너무 아쉽다. 이게 그래서 맞아요. 그 앞에 부분에 옛날 노래는 그래도 좀 풀 버전으로 들었었지만 네. 뒤에서는 그래도 6분짜리 노래를 하나 쫙 불러주면서 이 작품이 조금 색다름을 가지면 어떨까라면서 기대를 했는데 아니, 말만 그렇게 해놓으시고, 카레 선생님 지금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그거를 말을 그렇게 해놓으시고서는 노래를 하다가 그냥 뚝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 거위의 꿈을 다음에 할 때는 그냥 쫙 꼽아서 좀 충분히 들려주시고, 싱얼롱까지 해가지고 막 따라 부를 수 있게. 사실은 지금 나온 노래들이 다 가요 노래인 거고, 이게 저작권이 지금 얼마나 들었겠어요. 이거 다 승인 받고 노래 이거 다 내고 그러면 사실 이것만 해도 비용이 엄청 나거든요. 물론 이제 많이 좀 깎아주셨으리라 믿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또 저작권 요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그쵸. 보니까 기왕 쓰는 김에 조금 길게 불러주시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각 시스터즈들의 그 어떤 특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살려놔서 그거는 뭐 굉장히 나름대로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